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의 면접 콘텐츠의 오프닝과 클로징을 맡게 된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2024학년도부터 대입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가 예고된 상황 속 다수의 대학들이 한 발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과 입학사정관에게 다른 지원자들과는 대비되는 나만의 컨셉을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접뿐이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면접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보다 깊이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면접자로 돋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면접과 나쁜 면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면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계열별 학과별 모의 면접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메이저 리서치 모의 면접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4편, 자연계열 4편, 의학계열 3편, 총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이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일반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11개의 모의 면접 콘텐츠가 석소장이 입시생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니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N수생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세대 태양광 전지 소재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이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지목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종사하고 싶은 지원번호 4836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넓은 영역의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고 용액 공정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전지의 광 흡수층을 만들 수 있어 방막형 태양전지 중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이 기대되고 있지만 열, 빛, 공기에 노출되면 방막 표면 이온의 결함들이 상부 전극을 부식시켜 태양 전지의 성능을 낮춘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의 개선을 위해서 유기 화합물 첨가, 방막 봉지 과정, 표면 재결정화 등의 다양한 전략이 취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그리고 태양 전지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활용되는 소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을 느껴 신소재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전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말해볼까요? 현재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는 명백히 인간에 의한 것이라고 IPCC에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 중립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친환경 에너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과 전 세계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었고 그 선두에 태양광 에너지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햇빛이 닿는 곳이라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가 좁고 수력 에너지 등을 생산하기 위한 조건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부적합한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은 없나요? 태양광 발전 시 태양광 모듈에 태양빛의 입사각이 90도 각도로 들어올 때 가장 효율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서 태양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각도에 한계가 있어 평지가 주를 이루는 국가보다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도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일조량이 차이가 생겨 늘 일조량이 높은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 지형적인 조건의 제약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소용량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정책적으로도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가장 충만한 에너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태양전지의 종류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태양전지는 크게 3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세대 태양전지는 실리콘 기판의 전극을 스크린 프린트해 기판 전체를 태양광 흡수에 쓰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이며 순도와 효율이 높지만 고가인 단결정과 효율은 떨어지나 저가인 다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인 방막형 태양전지는 유리나 플렉서블 기판 위에
반도체 소재를 얇게 증착하여 유연성이 증대되었고 대표적으로 비결정질 실리콘, 카드뮴 텔루라이드, 구리 인듐 갈륨 세레나이드를 활용한 태양전지가 있습니다. 방막형 태양전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1세대 태양전지의 생산 비용이 매우 낮아져 시장을 탄탄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세대 태양전지는 시장에 많이 상용화되지 않은 편입니다. 1, 2세대 태양전지의 효율성과 여러 단점을 극복하며 나타난 것이 3세대 태양전지로 제가 관심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생각하기에 요즘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효율이나 안전성 개선 말고 태양광 에너지에 또 다른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잉여 전력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가정에서도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생산하는 주체들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계 제도를 활용해 자가 소비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출하고 다음 달에 전기요금에서 차감합니다. 하지만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미상계 잉여 전력이 20만 메가와트에 가까워 개인과 한국전력공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잉여 전력을 주변과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드는 지역 분산형 거점을 더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연력학 법칙을 실생활의 예를 들어서 친구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연력학 법칙은 열과 일에 대한 법칙으로 연력학 제0법칙은 물체 A와 B가 열 평형을 이루고 A와 C도 열 평형을 이룬다면 물체 B와 C도 열 평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체 A를 온도계, 물체 B를 녹차, 물체 C를 코코아라고 가정했을 때 녹차의 온도가 60도로 측정된다면 온도계와 녹차는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녹차의 온도가 60도이고 똑같이 코코아의 온도도 60도라면 녹차와 코코아는 열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온도 개념이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불리며 하나의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총량이 일정해 에너지가 사라지거나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할 때 우리의 힘이 소진된다고 느끼지만 이러한 에너지는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 우리가 내뿜는 숨결의 열 에너지 등으로 모두 순환하고 있다는 비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고립된 계에서는 무질서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만 발생한다는 것이며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무질서하게 퍼지지만 반대로 잉크가 한 점으로 뭉치는 일은 없다는 것이 그 예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영도인 0켈빈에 가까워질수록 엔트로피 변화량도 0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잘 설명해 주었네요. 그러면 이러한 연력학이 신소재공학과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소재나 재료의 물성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물성을 따질 때 전자기적, 역학적, 열적 등등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에 연력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의 교육과정 중에서도 재료 연력학이라는 과목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보기도 했습니다. 2학년 당시에 국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탐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원전은 시행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할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두려움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탈원전을 앞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에서 대부분 활용하는 수력 발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데다 풍력 발전의 비중도 크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 자체가 힘든 환경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력을 보관할 ESS 배터리 효율을 늘리는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며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효율은 92%에 태양광 발전은 22%로 원자력만큼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이 높은 에너지가 또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동향을 보아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을 대폭 줄이기로 했던 유럽연합조차 원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고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
보관 문제가 개선되기 전까지 가장 경제적이면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 없는 원자력 발전을 배척해버린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여름방학 학교 프로그램으로 과학 체험 부스를 운영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물방울 형태의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물병인 오호 물병을 주제로 한 부스였는데 첫날에는 오호 물병이 잘 썩지 않아 환경오염을 시키는 플라스틱의 단점을 극복한다는 친환경성에 집중해 과학 원리를 환경 보호에 활용할 수 있어요 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큰 흥미를 보이지 않은 채 첫날이 마무리되어 두 번째 날에는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액체 괴물과 연관지어 액체 괴물을 톡 터뜨려서 먹을 수 있다고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스에 참여하는 학생 그리고 적어도 우리 부스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늘어나 흥미를 자극하고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제가 좋다고 느끼는 것보다 상대가 좋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나 태양광 발전 전반에 대해 일반 대중들에게 관심을 촉구하고 싶다면 태양광 발전의 학술적 의의나 성과를 강조하기보다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약간의 참신함이나 패러디를 섞어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장점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본인의 진로 목표와 희망 연구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 분야가 매우 뚜렷한 학생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왜 해당 학과에 반드시 진학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관심 있는 태양광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왜 최선의 재생 에너지인지 적합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필요성과 장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과 연결지어서 그 한계점까지 입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서 어떻게 보면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관심 분야와 연결지어 답변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이처럼 마지막까지도 일관된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학과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점 피드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면접관의 질문도 지식 확인용 질문이 다수였지만 학생 답변 자체도 학생의 특성을 드러내는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냥 질의응답 수준에 그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묻는 질문에만 1차원적으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 분야로 계속해서 끌고 들어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 종류에 대한 질문에서는 3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연구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본인은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연구에 참여해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이러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싶다라는 등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력학에 대한 질문도 2개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점과 마찬가지로 지식의 정의나 의미 설명에 그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비록 서울시립대 연구 결과는 아니더라도 GIST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연력학 관련 연구 성과라든지 그 외의 다른 연구 성과들을 언급했으면 지원자만의 답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면접관은 신소재공학과에서 활용될 연력학에 관한 질문에서 이러한 답변을 원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탈원전 관련 질문에서도 탈원전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 정도로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원전 리스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어떠한 방향성을 띄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원자는 원자력 에너지의 우수성과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에서 답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태양광 에너지이지만
가능하다면 원자력 에너지 관련 소재도 공부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활용할 만한 지식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다 등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태양전지학과 혹은 태양전지 소재학과가 아니라 공대 중에서도 넓고 다양한 지식을 배우기로 유명한 신소재공학과라는 점을 명심하고 목표는 목표이되 다양한 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듯이 지원자가 이 학과를 통해서 정확히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알기 힘든 답변들이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일하고 싶다, 또 종사하고 싶다 등으로 언급한 점은 있으나 면접관 입장에서는 굳이 이 지원자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학교, 이 학과의 일원이 되어야만 하는 그 특수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면접 답변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1차적인 목표와 또 본인만의 의지, 강점,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밝히면서 답변을 통합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단점 마치겠습니다. 태도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면접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이에 더불어 살짝 미소를 띈다면 여유로워 보이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음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학과 특성에 맞춰서 이를 정확하게 알고 발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래어, 두문자어, 그리고 축약어 등 개념을 자세히 알지 않으면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기 어려운 용어는 사전에 미리 여러 번 입 밖으로 말해보며 입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연력학 법칙을 길게 설명해야 하는 부분에서 분량이 많은 답변을 해야 했는데 조급함 없이 차분히 설명한 점이 좋았습니다. 말할 내용이 많은 문제를 받으면 많은 지원자들은 긴장한 탓에 말을 버벅거리거나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는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 면접자는 길지만 차분히 설명을 진행하며 좋은 답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규율상 면접 중에 교복을 입지 못하는데 지원자는 현재 눈에 띄는 색의 옷을 입고 면접에 임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옷을 고를 때 교복처럼 단정하고 차분한 색의 옷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도 피드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모의 면접 콘텐츠 잘 보셨나요? 면접을 겪어본 학생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학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학생은 짧은 면접 시간에도 면접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겨 합부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3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